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2023년 개묘년에는요 음력이 12달이 아니라 13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윤달이라는 공달이라는 게 끼어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제 윤달하면 뭐 공달, 덤달 뭐 이런 식으로 썩은 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윤달에는 뭐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무해무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윤달에 대해서 뭐 많이들 말씀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윤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윤달에 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보통 이제 집 수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일륜지 대사에 결혼식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날에는 윤달에는 탈이 없다 이렇게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내려져 와서요. 윤달에 이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일들을 많이 벌렸는데요. 단지 우리가 아무 해가 없다라는 말 하나로 윤달에 모든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윤달에 하더라도 날짜는 잡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산소 이장이나 이제 화장이나 매장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윤달에 하면은 탈이 없다라는 이제 말 때문에 산소 이장을 하게 되고 또 뭐 합장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탈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윤달에 안에서 탈이 났을까요? 다들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윤달을 기다렸다가 윤달이 탈이 없다고 해서 윤달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윤달에 꼭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혹은 뭐 10년,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꼭 탈이 난다는 거죠. 탈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환이 들게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좀 안 돼서 갑자기 망한다든지 뭐 잘 지냈던 분들이 갑자기 관제가 들어서 관제 송사에 휘말린다든지 아니면 착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뭐 반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별 공망이 들어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런 산소탈, 산소바람으로 인해서 이런 우환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뭐, 그러면 산소탈이 없다, 음력 윤달 2월이나 뭐 다른 달에 이제 윤달이 드는 달도 있습니다.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달에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 집안 저 집안 다들 탈이 생겨서 이런 데 물으면 다 산소탈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윤달이 괜찮다라는 공식은 여기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건드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오늘부터 1일째 이렇게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탈상이라고 해서 상을 벗는다, 상문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산소의 이전이나 화장이나 매장이나 이런 이제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 산소가 만약에 뭐 10년, 20년 혹은 50년, 100년이 된 산소들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산소들이 50년이 되고 100년이 된 산소들도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산소에 손을 대는 순간 그날부터 1일이 되거든요.
바로 그날부터 일일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산소 바람이 들고 산소 탈이 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그런 사자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산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또 집안에 우환이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생하면 좋은데, 이 산소 바람, 산소 탈이라는 거는 3대에 걸쳐서 이 우환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내 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산소 바람은 굉장히 길게도 가지만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소 바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손들이 병이 나게 되고 이렇게 단명수에 들게 되는데요. 이런 병은 반드시 이제 이런 뭐 암적인 거로 많이 와요. 어떤 암, 뭐 무슨 위장암, 대장암, 여러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제 사고수로 온다든지 이런 횡익수가 많이 드는데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대가 끊긴다든지 대를 잇지 못하게 이렇게 병환에 시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의 이별 공방으로 인해서 이제 대가 또 끊기게 만든다든지, 또 이제 다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자식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부부를 또 갈라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소바람, 산소탈을 굉장히 이제 무섭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소탈 때문에, 이런 산소바람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산소를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데, 어떤 집안의 행사로 인해서 뭐 큰형이 있고 작은형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의 주도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산소를 꼭 건드려야 되는 집안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나는 산소를 건드리는 게 이제 마땅치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천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불교 용어로는 천도제고요. 이 이제 무당 용어로는 우리나라 용어죠. 무당 용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토속적인 이제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어로는 이제 진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망자를 극락왕생 시켜서 천도 발언을 하는 이제 그게 천도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천도제를 통해서 망자가 극락왕생을 함으로써 이렇게 우환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 진옥이라는 거는 사실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극락왕생을 시켜드리는 게 진옥이에요. 천도제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사를 많이 겪다 보니까요,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좋은 데로 가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더라 이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이 복을 받고 대박이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오시면 저는 운마지를 권해드리지 않고 천도제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천도제가 곧 어떤 운마지보다도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운마지 10번을 해도요, 그렇다 할, 예를 들면 이제 성과가 미비하게 올라간다면 이 천도제 한 번이 운마지 10번, 100번 한 거보다 효과가 더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도제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보통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천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그거는 귀에 잘 담지를 않으세요. 본인의 운이 들었습니다, 운맞이를 하세요 하면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천도제를 하면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거의 99%가 천도제는 안 하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운맞이를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한 번이 운맞이 10번, 100번 한 거의 효과에 몇 배가 있기 때문에 그 천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천도제를 하시면 이 살아있는 자손이 덕을 본다. 이 살아있는 자손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대박이 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집안에 우환이 끓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부부간에 이별 공망이 생기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많고 갑자기 관제구설이 들고 여러 가지 우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천도제가 굉장히 좋은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하시면 대박 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도제라는 걸 보통 한 가정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1,000,000원 이렇게 이상씩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 절에서 하더라도 돈 1,000,000원씩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싸도 7, 800 이렇게 큰 돈이 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돌아가신 분보다는 남아있는 산 사람이 더 덕을 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더라도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은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산소탈이 낮다고 들으셨던 분들, 지금 벌써 예전에 산소를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니까 이제 산소탈이 낮다. 너네 집안은 산소탈이 낮다. 산소 바람이 불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또 혹은 이제 지금부터 산소를 만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제 지금 윤달이 돌아오니까 이번 달 이렇게 다음 달에 산소를 이장이나 합장이나 이렇게 화장이나 만질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또는 이런 이제 집안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든지 어떤 천주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자손이 없어서 아니면은 딸들만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사를 못 지내셨던 분들, 혹은 지금까지 이제 돌아가신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조상님이 계셔도 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는데 어디선가 듣고 이렇게 천도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동으로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소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매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백중날이라든지 어떠한 날에 조상천도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으신 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이거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연수가 오래됐다고 천도제를 다 잘하시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 천도를 하시는 분의 그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이 문헌에 따라서 문헌대로 법도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개인적인 천도와 똑같이 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든 못하시든 이렇게 진행을 잘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도를 매년 이렇게 제가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런 합동으로 하는 기회에 참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꼭 윤달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산소를 만지고 안 만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탈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탈이 났을 때에는 그 후손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문에 이 탈이 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상의 덕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편한 곳으로 가셨을 때에 자손이 이렇게 덕을 받고 잘 살게 되는데요. 그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덕은 조상님이 이렇게 천도가 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덕을 받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동 천도제에서 제가 조금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만조상 천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천도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몫을 잡고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럴 경우보다는 한 집안에, 예를 들면 박씨 집안, 이씨 집안,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이렇게 해서 줄력을 잡습니다. 그렇게 줄력을 잡는데 그 조상님들을 전부 천도를 해드리는 거를 만조상 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저희가 이제 1대부터 예를 들면 지금 5대까지 전부 만조상 천도를 해드리는 거를 이번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는 또 윤달이라는 또 이렇게 3, 4년에 한 번 오는 이런 기회도 있지만, 이런 달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탈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기회에 탈이 나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조상님이 좋은 데로 가셔서 이로 인해서 덕을 보셔라, 그런 의미에서 만조상 천도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이렇게 윤달에 신청을 하셔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만조상 천도를 이제 음력 2월에 지금 윤달 2월에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이 이제 꽃피는 춘3월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조상님들이 잘 가시고 난 다음에, 해원해탈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춘3월부터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좋은 기운으로, 조상님들의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도제, 만조상 천도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제가 전화를 못 받을 때는 문자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이제 보는 순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조상님들 천도하시고 복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셨죠? 이제 개묘년에 2월달이 밝았습니다. 2월. 우리가 이제 흔히 영동달이라고 하죠. 2월달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이민년이라는 호랑이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2023년도가 되면서 개묘년에 토끼 해가 됐죠. 이 토끼띠 해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기운이 바뀌는 거를, 의미를 두는 거를 우리가 이제 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바뀌면서 한 해의 기운이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우리가 또 중요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해가 되면 새로운 기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열렸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정초에 중요한 일이 있죠. 여러분들 삼재풀이 아시죠? 삼재풀이와 홍수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뭐 삼재팔란, 삼재에 들었다, 삼재팔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9년에 한 번씩 삼재라는 게 오게 되는데요. 누구나. 근데 이 9년이 지나면 3년 동안은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이 삼재에 들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들삼재, 올해는 이제 눌삼재,
눌러간다 이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날삼재, 나가는 삼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3가지 재앙과 8가지 난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난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맞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삼재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또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의 부부의 인연이 또 끊겨가는 가정도 계시고요. 또 가족 간의 불화도 생기고, 또 아프신 분들, 병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삼재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재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삼재를 중요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재 때에는 삼재를 꼭 풀고 가죠. 근데 이 삼재라는 거는 3년 동안 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3년 외에 그 전해 후에 이렇게 5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내 그 삼재에 해당하는 3년 전해에 들어와서 3년이 끝나는 그 다음 해에 나가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느냐면 본인의 생일달에 들어와서 본인의 생일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으로는 4년이 되고요. 횟수로는 5년이 되는데요. 너무 길죠. 그래서 이렇게 삼재팔란이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들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재라는 거는 삼재 동안에만 푸는 게 아니라 작년에 풀었는데요. 올해 풀었는데요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삼재는 3년 동안 매 해운년에 정초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아직도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요, 또 이 삼재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띠가 12띠다 보니까 우리가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 3띠 외에 그 나머지 띠분들은 9띠가 계십니다. 이 9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홍수매기라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홍수매기가 뭐냐면 정초에 우리가 이제 개묘년이 열렸어요. 그러면 새해가 어느 해든지 이제 이렇게 해가 바뀌면은 새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해가 바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기운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좋은 기운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또 혹은 좀 안 좋은 기운이 몰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삼재가 아닌데 평생이 삼재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왜 매년 이렇지? 왜 올해는 이렇지? 이렇게 또 의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년을 항상 밟아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정초에는 신수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가는 거죠. 이제 개묘년이 밝았는데 올해는 내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 해운년의 운세의 흐름이 과연 좋게 흘러갈지 나쁘게 흘러갈지를 미리 점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초에는 신년 운수를 많이 봐서 많이들 이렇게 움직이시는데요. 그와 함께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홍수매기인데요. 홍수매기는 1년에 365일이죠. 우리가 12달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한 달 한 달 이렇게 막아가는 게 무엇을 막습니까? 애군액살, 도액을 다 막아드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2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3월 달에 안 좋은 거 막아드리고 이렇게 1월부터 달달이 12월까지 365일을 미리 막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2, 3년, 3,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윤달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력 2월에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3달이 되죠. 13달에 해운년이다. 그 개묘년은 13달이 됩니다. 그래서 13달을 다 맞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뭐 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그런 걸 안 하시더라도 이런
정적인 이런, 만약에 이런데 연을 짓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해운년에 운이 들어왔거나 뭐 좋든 안 좋든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올해 운이 좋아. 그래서 운이 들었어. 그러면 대운 맞이를 하세요. 뭐 재수 맞이를 하세요. 운 맞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운맞이꽃이라든지 재수맞이꽃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정초에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올해 한 10월 달쯤 아니면 뭐 6월 달, 5월 달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중간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정초에 반드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나는 1월부터 올 음력 1월에 혹은 2월에 지금 3월에 어떤 이제 뭐 재수맞이라든지 운맞이를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반드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주최하시는 무당 선생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하시는 분들은 이런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매년마다 구슬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매년, 아니 뭐 잘 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렇게 매년 구슬하시는 분들이 뭐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매년 구슬 못하는 대신에 정초에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는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막 수백만 원을 드리고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큰 구슬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돈 이렇게 소소한 금액으로 뭐 가정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족이 4인 가족, 5인 가족, 요즘에는 5인 가족도 조금 드물죠. 요즘에는 뭐 거의 이제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3, 4인 가족이 뭐 단돈 몇십만 원으로 이렇게 홍수매기와 삼재풀이를 다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정초에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삼재풀이와 홍수매기 는 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삼재가 드신 분들은 삼재를 푸시고 삼재가 아니신 그 외에 9띠 분들은 홍수매기를 꼭 하셔라. 그래서 올해에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올해에 지금부터 펼쳐지는 12달, 13달을 이렇게 애군액사를 전부 풀고 가셔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삼재 풀면은 무슨 복이 오나요? 아니면 삼재 풀면은 제가 뭐가 좋아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애군액살풀이입니다. 나쁜 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맞이가 아니에요. 운맞이가 아니라 나쁜 거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쁜 거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뭐 무릎이 깨지고 다칠 수가 있죠. 혹은 뭐 크게 또 부상을 입거나 크게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막아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적게. 예를 들면 크게 다칠 거 작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금전이 올해 손실운이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손재수가 많이 나거나 이럴 때 크게 나갈 거 작게 나가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크게 나갈 게 작게 나가거나 아니면 뭐 크게 다칠 게 작게 다치는 것 자체가 어떤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해서 되겠어? 아니 오늘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려면은 뭐 우리 같은 무당도 매일 구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걸 매년 이렇게 풀어가자 이거죠. 어떻게? 한 번 풀었다고 그게 운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매 해운년의 운기가 바뀌어요. 기운이 바뀝니다. 아니 어제와 오늘도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의 일진, 오늘의 일진.
그 날의 일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일진에 따라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게 그 일진이란 말이죠. 하물며 이 1년 동안의 해운년에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운년을 넘길 때마다 우리가 올해 잘 넘겨주세요 하고 새해 맞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초에 꼭 잊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수맞이, 운맞이 굿을 매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정초에 홍수매기랑 삼재풀이는 다른 것 못해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올해가 편안히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못해도 꼭 이거는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시 하냐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음력 2월을 기다렸어요. 음력 2월이 영동달입니다. 영동달은요. 예전부터 영동 할매가 심판을 짓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이 끼거나 이런 거를 다 영동 할머니가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너 이랬지 해서 재판을 하러 오시는 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 2월은요. 부정을 많이 가렸어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몸을 사렸습니다. 나쁜 거 안 하고 새로운 거 안 하고 잘 지켜 가만히 조심히 이런 달이 바로 영동달입니다. 근데요 이 영동달에는 또 우리가 흔히 용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용궁 기도나 용궁 치성을 많이 합니다. 용궁에 가서 우리가 굿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동 할매 달이기 때문에 용궁이 또 잘 받아요. 그래서 용궁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용궁은요 부정한 거를 싹 걷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애군액살 풀이는 2월 달에 하는 게 또 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2월 달에 음력 2월에 부정도 가시고 부정한 걸 또 많이 이렇게 조심도 했지만은 많은 애군액살 이 나쁜 거 삼재풀이라든지 이런 홍수매기 나쁜 애군액살 도액을 푸실 때에는 음력 2월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2월 달에 근데요 날짜가 내일 모레예요. 이번 주 이제 26일 양력이에요 여러분. 2월 26일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삼재풀이와 홍수매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단체로 이렇게 합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날 2월 26일 일요일 날 어디에서 몇 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참석을 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일사가 끝난 26일이 끝나고 수일 내로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참 모집 중이라서 오늘이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근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거는 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 개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개인이 하셨죠?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게 없었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단체는 없었고 개개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세월이 좋아져서 다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단체로. 그러면 소소한 금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가족 전부 풀어도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꼭 푸셔라. 그리고 또 지금 이거를 하는 단체 합동으로 하는 게 이번에 2월 26일이 지나면 이제 행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조금 많이 참여를 했으면 지금까지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몇 달 전부터 막 이렇게
광고 많이 하셨죠. 제가 제일 늦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일사 때문에 뭐 거의 바빠서 못했는데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어머 삼재가 뭐야? 홍수매기가 뭐야? 나 그거 어머 올해는 놓쳤어. 작년에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생각지도 못했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3일 정도 남았어요. 3일 정도 남아서 25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제 저희가 26일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전날까지 25일까지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뭐 제가 며칠 전까지 받아요 해도 소용없어요. 거의 전날까지 항상 어떤 행사든 항상 전날까지 이렇게 문의가 오시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냥 전날까지로 이제 제가 마음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지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라도 아직까지 이런 거 접수 못하신 분들, 어머 아차 싶으신 분들은 꼭 접수하시라고 제가 3일을 남겨놓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액매기, 우리 홍수매기, 애군액살풀이, 삼재풀이 다 하시고요. 정말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개묘년에도 좋은 일만 가정 내에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희군 꽃대신이 인사드립니다. 접수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